게으르지만 콘텐츠로 돈은 잘 법니다 라는 책이에요. Hello everyone, my name is Luna. 이 북은 제가 선물 받았어요. 그래서 작가님께서 이렇게 직접 편지도 써주셨어요. 짜잔! 자랑하기 루나님. 우리가 생활하면서 돈에 대한 내용을 다뤘지만 정말 마음에 치유를 주는 그런 책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천천히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함께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많이 들어와 주세요. 한번 읽어보세요. 진짜 베스트셀러로 이번에 1위 했대요. 나오자마자 완판. 제가 읽어드릴게요. 일단 이 책 내용을 조금 말씀드리자면 작가님께서 하신 말씀을 좀 그대로 옮기고 싶어요. 왜냐면 너무 좋은 말이 많아서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세상에 하나의 정답만 존재하는 것처럼 알고 살아와서 정답으로 가는 길이 아니면 그게 잘 못 사는 것처럼 스스로 자책하고 주변에 눈치를 보는 사람들이 많다. 난 역시 그런 사람이었고 오로지 앞만 보고 열심히 살아왔는데 진짜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잘하는지 알 수가 없었다. 나는 게을렀고 부끄러움이 많았고 회식이 싫었고 가정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고 싶은데 그런 상황에서 돈을 잘 벌 수 없다고 말하고 죄악처럼 사람들은 이야기했다. 나는 세상이 정해준 정답만이 쫓아가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 스스로를 제약하는지 말하고 싶었고 바다에서 놀아야 하는 거북이는 산이 아니라 바다를 발견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하고 싶었다. 그리고 정말 7년간 출퇴근 없이 육아를 하면서 콘텐츠 기반으로 만족스러운 가정을 꾸리며 충분한 돈을 벌었다. 아이들에게 충분한 사랑을 줄 수 있는 이유를 확보할 수 있었고 아이들이 자라서 다음 세대에 또 충만한 사랑을 베풀 거라는 믿음이 있다. 내 주변도 그렇게 세상이 정해준 답이 아닌 각자의 정답을 찾아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 늘고 있고 그런 충만한 마음과 여유가 사랑이 되어서 다음 세대까지 전달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책을 썼다. 윗세대에서부터 내려온 상처의 불안을 우리 세대에서 초월해서 좀 더 마음의 여유에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생겼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이 책을 읽고 너무 행복했어요. 뭔가 요즘 어떻게 돈을 벌지? 일이 너무 없다. 앨범도 빨리 내고 싶다 이런 생각에 되게 많이 치우쳐 있었는데 안녕 여러분. 그랬는데 이 책으로 되게 많이 치유를 받았어요. 이 책 속에 정말 내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이고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하는 시간을 갖게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포인트만 쏙쏙 집어서 오늘 읽어드릴게요. 알겠죠 여러분?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게으르지만 콘텐츠로 돈은 잘 법니다. 자본 없이 콘텐츠로 10억을 버셨대요. 게으른 고수의 성공 비결. 여러분 꼭 같이 들으세요. 일단 제가 좋아하는 챕터들을 좀 소개하고 싶어요. 되게 중요한 내용들이 많은데 일단 콘텐츠로 돈 번 사람도 잘 모르는 나만의 콘텐츠 주제 찾는 법. 나만의 콘텐츠 주제 찾는 법이에요.
콘텐츠 주제나 창업 아이템에 대한 고민이 있는 사람에게 성공한 사람들은 흔히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당신이 가장 잘하는 것으로 시작하면 됩니다. 당신이 가장 관심 있는 것으로 시작하세요. 그럴듯한 말이지만 사실 이런 말은 하나만한 가이드입니다. 그렇게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게 아니니까요. 이거 진짜 맞는 말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진짜 관심 있는 분야가 뭐고 정말 좋아하는 게 도대체 뭔지 확신이 안 서는 게 문제죠. 맞아요.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 그리고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뭔지 확신이 안 설 때가 많아요. 저는 노래를 하고 춤을 추고 또 언어를 하지만 내가 이걸 정말 좋아하나? 내가 정말 잘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항상 던지거든요. 이런 가운데 도대체 어떤 아이템으로 돈 벌고 무슨 주제로 콘텐츠를 만들까 매일 고민하는 분이 이 책을 펼치셨을 겁니다. 이런 고민을 몇 년씩 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이 책을 다시 보시면 조금 홀가분해지는 느낌이 드실 겁니다. 좋아하는 일, 잘하는 일로 시작하라고 말했던 사람들은 사실 자기도 모르게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수많은 멘토분들 지금 거짓말쟁이 취급하는 거냐?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요. 끝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봐 주세요. 그분들에게 물어보면 정말로 좋아하고 잘하는 일로 돈을 벌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제가 왜 거짓말이라고 했을까요? 왜일까요? 어느 날 돈을 벌고 있는 자신을 돌아보니 마침 그 일을 좋아하고 있었고 그러다 보니 자기처럼 좋아하는 일로 돈을 벌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지금 좋아하는 일로 돈을 벌고 있는 것 맞지만 처음에 시작했던 일은 지금과 다른 일이 있거나 방향이 많이 바뀌어 있는 상황일 겁니다. 그래서 좋아하고 잘하는 일로 시작하고 돈을 벌라고 말하는 건 위험한 가이드입니다. 그걸 확실히 알고 시작했던 사람은 정작 아무도 없고 모든 시작했던 사람들이 자신이 잘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저런 가이드 때문에 좋아하고 잘하는 아이템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기 전까지 아무도 시작을 하지 못하는 저주에 걸린 사람들이 많습니다. 참 생각을 많이 하게 되네요. 우리는 스스로 길을 묻고 스스로 답하면서 내 인생을 꾸려오지 않았습니다. 매년 나이를 먹을 때마다 사회가 제공한 공통과제에 답을 찾느라 바빴고 나의 확신보다는 주변 사람의 인정에 기대어 살았습니다. 스스로 길을 묻고 찾아온 시간이 없었다가 이제 처음 그 일을 시도하려는 중입니다. 그런데 그게 쉽게 되는 게 이상한 일 아닌가요? 스스로 길을 찾을 수 없는 상황이었고 심지어 길을 잃은 상황이라는 것을 뼛속까지 인정해야 됩니다. 맞죠, 여러분? 요즘 정말 우리 so sad, so bad. 스스로 길을 찾을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길을 잃었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도를 펼쳐서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하나요? 바로 지도 위에서 나의 위치를 찾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와 있는지 어떻게 가는 중인지 알기 위해서 일단 내 인생을 기록해야 됩니다. 내가 과거에 무엇을 하면서 헤맸고 지금은 무엇을 하면서 헤매고 주로 무슨 생각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기록하는 게 바로 나의 위치를 찾아가는 일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어떤 노력을 하지 않고 나에게 잘 맞는 콘텐츠 주제를 찾고 있다면 출발점이 어딘지도 모르면서 지도에서 목적지를 찾는 거나 마찬가지고 침이 없는 나침판을 들고 길을 찾는 것과 같은 일입니다. 나에 대한 기록은 출발점을 알려주고 나침판에 침을 심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할 콘텐츠의 주제는 그래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모든 것의 기록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기록하는 것은 불가능하니 그 중에서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것부터 기록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지금 이 책을 보고 계시는군요. 저는 이 책을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 책의 인상 깊은 챕터 몇 개를 골라서 새로 알게 된 내용과 삶에 적용될 것을 여러 개 기록해 보세요.
오늘 내가 한 것의 기록을 남기는 게 가장 쉽고 당장 시작하기 좋은 주제입니다. 물론 나의 위치를 알기 위해 기록하는 일이 당장 돈을 벌어주는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기록하는 연습을 해야 나중에 돈을 벌 수 있는 주제를 찾았을 때 여유롭게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지금은 콘텐츠로 기록하는 단순한 콘텐츠를 제작 연습은 나중에 큰 돈을 벌어야 할 때 겪어야 할 시행착오를 줄여줍니다. 나중에 정말 운명의 주제를 만났는데 콘텐츠 제작이 익숙치 않으면 좋아하는 주제도 싫어지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제가 마치 룸파벳을 할 때 힘들어했던 것처럼요. 저도 그런 시기가 있었답니다. 짧은 시간에 유튜브 770만 구독자를 달성한 신사임당 채널은 이전에 여러 번 유튜브를 실패 경험 이후 탄생했습니다. 잘 될 것 같은 콘텐츠 주제로 잔뜩 힘을 주고 시작했지만 모두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결국 힘을 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느끼고 공부하고 진행하는 사업에 대해서 일기처럼 기록하는 것부터 영상을 찍었습니다. 그러던 중 스마트 스토어 창업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시리즈의 몰이 인기를 끌었고 지금은 인터뷰 주제까지 영역을 확장하면서 성장 속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이분은 지금 자신이 좋아하고 잘하는 일로 돈을 벌고 있지만 그것은 처음에 생각했던 주제가 아닙니다. 좋아하고 잘하는 것을 완벽히 결정하는 것은 어렵고 그렇더라도 잔뜩 힘이 들어가고 욕심이 생겨 오래 지속하지 못합니다. 당장 쉽게 바로 할 수 있는 것, 특히 나를 기록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해서 나의 위치를 인지할 때 콘텐츠 방향을 조정해 갈 수 있는 힘도 생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그리고 또 소개하고 싶은 챕터가 있어요. 50페이지입니다. 주제는 긴 생명력을 가진 콘텐츠를 만들기 위한 3가지 조언. 국내 해외 대기업의 브랜딩으로 유명한 A 대표님과 미팅을 하면서 국내 대기업의 브랜딩과 마케팅 전략에 대한 한계에 대해서 대화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요. 해외 기업들은 과거의 마케팅 방식을 벗어나서 콘텐츠 기반으로 구독자를 만들고 소통하면서 상품을 제작하는 콘텐츠를 마케팅의 흐름을 따르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대기업은 체질 개선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콘텐츠 마케팅을 이해하는 인재를 구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이대로라면 해외 기업과의 경쟁에서 우리나라 기업이 이기기는 점점 더 어려워질 거라는 것을 우리에게 무척 공감되기도 했습니다. 나름대로 콘텐츠 마케팅의 강의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좀 더 쉽게 콘텐츠 마케팅에 다가갈 수 있게 더 많은 콘텐츠를 생산해야겠다는 사명감을 가졌던 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날 그 다음과 같은 글을 썼습니다. 월드클래스 바리스타가 내려준 콘텐츠 마케팅 영감. 와우! 10년의 도전 끝에 테이블에 걸터 앉는 독특한 퍼포먼스로 한국인 최초 월드 바리스타 챔피언이 된 전주현 바리스타의 이야기를 들어보셨나요? 저도 처음 들어봤거든요. 인터뷰에서 전주현 바리스타가 식은 커피의 맛을 보는 것을 보며 의아해하던 기자가 물었습니다. 왜 식은 커피의 맛을 보시나요? 식어도 맛있는 커피가 진짜 맛있는 커피니까요. 콘텐츠 마케팅을 잘못 이해한 분들은 구매 전환을 높일 의도로 최면 요소를 잔뜩 담고 스토리텔링 범벅을 해서 세일즈 페이지를 걸게 만드는 것이라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콘텐츠 마케팅은 그런 게 아닙니다. 식어도 맛있는 커피가 진짜 맛있는 커피인 것처럼 당장의 세일즈 전환만을 위해 만들어진 콘텐츠가 아니라 콘텐츠 그 자체로 잠재 고객에게 의미가 있고 돈을 지불할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도 생명력을 유지하는 콘텐츠가 쌓여서 계속해서 매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게 콘텐츠 마케팅입니다.
오랜 생명력을 가지고 콘텐츠 자체로 사랑을 받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나 궁금하시죠? 저도 궁금해요, 여러분. 콘텐츠 마케팅을 자문하면서 느낀 점을 바탕으로 3가지 요소로 정리해보았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1번, 콘텐츠 제작자의 톤과 혼이 느껴지는 콘텐츠. 일상의 이벤트를 바탕으로 콘텐츠를 제작하면 좀 더 생생하고 진정성 있는 콘텐츠 제작이 가능합니다. 맞아요. 이건 진짜 맞아요. 제가 좋아하는 콘텐츠로 방송을 해야 그 방송이 재밌고 하고 싶어지고 설레고 기분 좋아지잖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 그래야 구체적인 스토리텔링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제작자의 감정과 혼이 콘텐츠에 담겨 전달될 수 있고, 그래서 저 역시 일상을 매일 기록하고 일상의 의미를 발견하는 사색의 시간을 가지고 거기서 얻은 영감으로 콘텐츠를 제작합니다. 콘텐츠 마케팅을 하겠다는 분에게는 일상 기록을 습관으로 삼도록 권하고 있고요. 아주 좋은 룰이에요. 그쵸? 2번! 콘텐츠를 생산하는 입장과 소비하는 입장의 포용. 눈이 잘 안 보여요. 월드 바리스타 챔피언 전주현 바리스타는 10년 가까이 대회에 출전을 했지만 우리나라에서 1등을 하지 못해서 세계 대회에 진출이 매번 좌절되었다고 합니다. 전주현 바리스타는 이 상황을 과연 어떻게 극복했을까요? 진짜 궁금하죠, 여러분? 계속 도전하는 처지에만 있다 보니 시야가 좁아지고 있음을 깨닫고 한국 대회 심사위원으로 출전을 합니다. 심사위원이 되면 그 다음 대회에 도전자가 될 수 없지만 몇 년의 공백을 감수하면서까지 새로운 시야를 경험하는 과감한 선택을 한 것인데요. 심사위원이 되고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도전자의 처질 때 보이지 않았던 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완전 반대 입장을 경험하면서 얻은 새로운 시야를 바탕으로 방향성을 잡고 전주현 바리스타는 결국 세계 챔피언이 되었습니다. 만약 독자님들이 콘텐츠를 계속 생산해온 처지에 있다면 반드시 다른 콘텐츠를 적극적으로 소비하는 처지에 서서 균형을 맞춰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명 덕후가 되어봐야죠. 그래야 콘텐츠 소비자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고 그들의 관점에서 만족스러운 콘텐츠를 기획할 수 있습니다. 3번, 자신감과 겸손함 다 담는 콘텐츠. 자신감, 겸손함 모두 담을 수 있는 콘텐츠. 전 세계인이 춤을 배우러 온 나라에 오는 1밀리언 댄스 스튜디오를 운영하는 리아킴의 인터뷰를 TV로 접했습니다. 제 스승님이기도 하죠. 제가 춤을 좋아하기도 하지만 제가 과거에 댄서로 활동을 할 때 인연이 있던 터라 더욱 몰입해서 볼 수 있었던데요. 리아킴은 어린 나이에 세계 정상 댄서가 되다 보니 큰 부담을 안게 됩니다. 더는 무엇을 배워야 할지 모르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부담감 때문에 다른 대회에서도 실력 발휘를 하지 못했고 제자들이 심사를 보는 TV 프로그램 초기 탈락을 하면서 자존심에도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리아킴은 자신이 바닥에 간 상황을 재해석합니다. 오히려 다시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계기로 삼은 건데요. 그 이후로 유튜브에 자신만의 무대를 세우기로 하고 구독자 2천만 명을 기록하면서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안무가이자 성공한 유튜버로 우뚝 섰습니다. 바닥과 정상을 여러 번 오가면서 안정적인 정상의 자리를 거머쥔 것입니다. 더운 날이 지나면 추운 날이 오고 추운 날이 적응한다 싶을 땐 더운 날이 어느덧 옵니다. 그런데 가운데 흔들리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나만의 콘텐츠를 꾸준히 만든 사람은 어느 순간 열정과 냉정을 모두 콘텐츠에 담게 됩니다. 저는 10년의 영업을 시작할 때부터 트위터에 관련 콘텐츠를 발행하고 블로그로 고객을 모았습니다. 네이버 카페에서 PDF 콘텐츠를 판매하며 적은 돈부터 버는 것을 10년 전부터 했습니다.
새로운 사업을 할 때마다 콘텐츠가 가지는 힘을 믿고 돈이 벌리는 것과 상관없이 콘텐츠를 만드는 방식으로 사업을 지속하겠다는 생각을 항상 했습니다. 놀랍게도 2-3년 전에 만들었던 콘텐츠를 통해서 지금도 매출로 연결되거나 문의가 옵니다. 월급을 주지 않아도 몇 년간 살아남아서 일하고 있는 직원들과 같은 콘텐츠가 존재하고 현재에도 계속 그런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중입니다. 앞으로 저는 계속 월급을 받지 않고 일하는 콘텐츠 덕분에 출근하지 않고 먹고 사는 일을 지속하게 되었지요. 한 달에 억 단위로 광고비를 쓰고 100여 명의 인건비를 감당하며 허덕이는 기업의 마케팅 자문을 해보면서 콘텐츠 마케팅은 선택이 아니라 앞으로 필수가 될 수밖에 없다는 확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콘텐츠 마케팅에 대한 재미난 지표가 있어 공유합니다. 여러분 꼭 들으세요. 콘텐츠 마케팅이 기존 방식의 마케팅보다 62% 저렴한 비용이 든다. 저렴한 비용이 든다. 두 번째, 콘텐츠 마케팅으로 접근할 때 다른 방식보다 고객으로 전달되는 비율이 6배나 높다. 세 번째, 콘텐츠 마케팅은 지출 금액 대비 3배 많은 잠재 고객을 만든다. 어떠신가요? 콘텐츠 마케팅을 좀 해봐야겠다 이런 마음이 조금은 드시나요? 대기업조차도 콘텐츠 마케팅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인재를 구하기도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분야를 선정하는 기업과 개인에게는 계속 유리한 기회가 많아질 거로 생각합니다. 이 책을 보고 계신 독자님들이 그 기회를 잘 잡으시길 진심으로 바라는 바입니다. 너무 좋죠, 내용. 더 있어요, 여러분. 제가 다 체크를 미리 해놨거든요. 여러분들에게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60페이지) 유튜브 광고 수익에서 벗어나면 비로소 보이는 블루오션. 취권이라는 유명한 영화가 있었습니다. 주인공 황비용이 소화자라는 고수에게 취권을 전수받는 이야기입니다. 영화 초반 복수를 위해 무시무시한 무술의 고수를 목표로 소화자의 제자가 되기로 한 황비용은 얼마 가지 않아 크게 실망합니다. 매일 손목만 단련하고 허드렛일만 하며 화려한 기술 근처에는 가보지도 못했기 때문입니다. 답답함에 도망쳐 나온 황비용은 자신의 원수인 살인 청부업자 염철심과의 결투에서 무참히 깨지고 자신의 무력함을 깊이 깨닫습니다. 이후 황비용은 과한 욕심을 버리고 기본부터 다시 쌓은 다음에 취권을 터득하고 염철심을 물리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은 온라인상에서도 일어납니다. 화려한 취권의 겉모습만 쫓듯이 유튜브 구독자를 빨리 늘리고 광고 수익을 만드는데 필요한 기술만 익히려는 분들을 자주 목격합니다. 유튜브 구독자 1000명이 되어야 광고 수익을 창출할 수 있으므로 가짜 계정으로 구독자 1000명을 만들어주는 서비스도 성행하고 시청기간 4000시간도 가짜 계정으로 채워줍니다. 이러면 빠르게 광고 수익의 창출 조건은 만족이 되겠지요. 그런데 과연 이게 바람직할까요? 노노노, 바람직하지 않죠, 당연히. 우리 룸팝에 또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저도 다시 한번 뒤돌아보는 계기가 됩니다. 이렇게 구독자를 만들면 내 유튜브 채널은 크게 망가집니다. 불특정한 관심사를 가진 유령 구독자층을 가지게 되어 내 채널의 성격도 불분명해집니다. 내 채널이 어떤 주제를 다루는지 모호해지기 때문에 관심사 기반으로 추천 영상이 뜨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필요한 사람에게 내 영상이 도달하지도 않고 유령 구독자들은 내 영상을 시청하지 않기 때문에 유튜브로서는 구독자도 외면하는 채널이라 판단합니다.
나 어떡해. 저 잘하고 있죠, 여러분? 그래서 실제로 필요한 사람에게 내 영상이 도달하지도 않고 유령 구독자들은 내 영상을 시청하지 않기 때문에 외면하는 채널이라 판단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꾸준히 볼 채널이 아니라면 초반에 서로 맞구독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조회수가 안 나오니까 자극적인 영상을 제작하려는 압박을 느끼고 이미 성공한 유튜버가 하는 것을 그대로 쫓다 보니 자신의 방향성을 자주 잃습니다. 빨리 성공하고 싶은 욕심만 크고 성과는 노력과 비교하면 비교하면 안 나서 금방 지칩니다. 기본적인 손목 훈련은 무시하고 화려한 기술만 기대했던 황비용이 금방 지쳐서 그만둔 것처럼요. 세상의 답은 절대 한 가지가 아닙니다. 저는 유튜브 광고 수익을 쫓으면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돈 버는 방법의 전부라 생각하면 더 다양한 기회를 찾기 전에 유튜브가 자신과 안 맞는다고 섣부른 판단을 내리게 되는 것을 경계해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고등학교 3학년 수업 때마다 가장 많이 들었던 선생님의 이야기는 명문대만 가면 이거 진짜 모두가 다 한 번씩 다 들어보셨죠? 명문대 가야 된다. 흔히 말하면 명문대만 가면 파라다이스가 펼쳐지는 줄 알고 오로지 그 목표만 달려 썼던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 하나의 목표만 보고 달려가는 수험생들이 아주 많죠. 그 목표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단지 그 길 말고 다른 길도 있고 괜찮다고 말해주는 어른이 많다면 수험생이 덜 숨막히고 수능 결과로 목숨을 던지는 사건은 덜하지 않았을까요? 맞아요. 한두 달이면 다 까먹을 수능 실력, 경쟁심으로 가득 찬 마음, 아름다운 것에 아이처럼 반응하지 못하는 차가운 심장만 남기는 정답의 사회는 저는 너무 안타깝습니다. 다양한 길이 존재하고 다른 길 역시 새롭게 만들어도 괜찮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 나만의 꽃길을 만드는 사람이 좀 더 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제가 기존 유튜버 그리고 유튜브를 시작하는 분들에게 광고 수익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말을 반복해서 드리는 이유입니다. 너무 공감하시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 들어오셨어요? 책 읽고 있어요. 정말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많이 됐으면 좋겠어요. 구독자 1000명 안 돼도 유튜브로 돈 번다. 잠자면서도 들어오는 소득을 만든다. 콘텐츠 해커의 정리. 단기간 구독자 1000명을 달성하는 법. 이런 자극적인 이야기의 결론이 얼마나 허망한지 입시 과정을 통해서 이미 간접적으로 겪었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겪었어요. 이게 정답이라 착각하면 진짜 중요한 나머지가 전부 사라집니다. 천천히 규모가 커지는 유튜브 채널로도 돈 벌 수 있는 기회는 많습니다. 절대 광고 수익이 전부가 아닙니다. 유일한 지름길처럼 보이는 길은 항상 주의하세요. 사실은 지옥의 길일 수도 있대요. 정말 많은 분들이 보고 계세요. 헬로. 헬로. 안녕하세요. 지금 정말 늦은 시간이죠. 책 읽기 딱 좋은 시간이에요. 들으면서 주무세요, 여러분. 164페이지를 또 읽어드리고 싶어요. AI 시대, 생존을 위한 3가지 가이드라인.
돈 버는 법에 대한 관심은 경기가 좋든 나쁘든 뜨겁습니다. 맞죠? 솔직히 맞아요. 독자님도 그런 이유로 이 책을 선택하셨을 텐데요. 이왕이면 좀 더 열정적으로 이 책을 여러 번 읽고 관련된 내용들을 인터넷에 찾아서 더 연구해보세요. 제가 온라인에 계속 콘텐츠를 업데이트하고 있을 겁니다. 저는 구글과 유튜브에서 영어 검색을 통해서 돈 버는 새로운 정보를 습득합니다. 한국에서는 콘텐츠 마케팅, 콘텐츠 해킹을 하는 단어가 생경합니다. 하지만 해외에서는 이와 관련된 콘텐츠가 매일 쏟아져 나옵니다. 저는 그런 콘텐츠를 소비하고 우리나라의 정서에 맞춰 실험하면서 강의하고 책을 쓰고 코칭, 자문하는 게 주된 업무입니다. 이번 챕터에서는 구글 검색 노출과 관련해서 우리나라에 잘 다뤄지지 않은 가이드라인, 콘텐츠 마케팅과 연결해서 쉽게 정리해봤습니다. 여러분 정말 important한 중요한 거예요. 꼭 들어보세요. 구글이 좋아하는 사이트의 특징. 책 초반에 네이버의 구글화는 다뤘습니다. 네이버의 검색 노출을 알고 리듬이 구글을 따라가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번 챕터에서는 그런 구글의 알고리즘이 콘텐츠 마케팅하는 기업에게 유리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1518207412) 이 숫자가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바로 전 세계 웹사이트 개수입니다. 2019년 1월 기준이고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웹사이트가 존재하고 각자가 방문자를 만들려고 노력 중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사이트 중 절반이 2016년 이후에 만들어졌다는 것인데요. 저는 이거 정말 신기했어요. 진짜. 네, 게으르지만 콘텐츠로 돈 잘 법니다가 제목입니다. 그리고 2016년 이후에 만들어졌다는 것인데요. 3년간 만들어진 웹사이트 개수가 이전에 만들어진 사이트 개수만큼 됩니다. 이처럼 온라인 기반으로 홍보하고 매출을 만들려는 개인과 기업이 빠르게 늘어나는 중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세계 최대의 검색 사이트인 구글 AI를 활용해서 더 깐깐하게 검색 노출을 검토하고 좋은 사이트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가이드라인은 일명 EAT라고 불립니다. E. 전문성. 발음. expertise. 전문성. 그리고 권위성. 그리고 신뢰성. 이 가이드라인은 제가 책 전반에 걸쳐 강조한 콘텐츠 마케팅과 완벽히 결을 같이 합니다. 단기적인 노출을 염두에 두고 광고를 집행하는 업체는 신경을 쓰지 않는 부분이고 앞으로도 커버하기 어려울 것이라 예측됩니다. 하지만 장기적인 시야를 가지고 성장하는 기업은 가이드라인에 맞춘 콘텐츠를 발행하기 위해 관련된 인력을 뽑고 업무 교육을 더 많이 하는 액션을 이미 취하고 있습니다. 가이드라인과 콘텐츠 마케팅의 연계성. 전문성. 첫 번째, 전문성을 어플하기 위해서는 특정 분야를 좁게 다루는 사이트나 블로그가 필요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그리고 2번, 권위성. 구글 사이트의 권위성을 강조합니다. 권위성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례가 언급됩니다. 의학 관련 배경이 없는데 의학 관련 사이트를 운영하면 노출에 불리함이 있을 거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소름 끼치는 내용이에요. 이 말이 성립되려면 콘텐츠 발행에 사용하는 아이디와 이메일로 과거에 어떤 콘텐츠를 발행했고 어떤 이력이 있는지 파악이 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구글, 페이스북은 직접 간접적으로는 개개인의 관심사, 성향, 소득 수준, 구매 이력과 같은 정보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나의 배경을 구글이 파악할 수 있다는 말인 거죠, 여러분. 정말 무서운 말이에요, 이거는. 그렇다면 나의 배경은 어떤 식으로 구글에 어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구글에 우리가 어필을 해야 돼요. 바로 시간을 투자해서 어필할 수 있습니다. 쉽죠? 참 쉽다. 오랜 시간 특정 주제로 콘텐츠를 발행하고 관련된 책을 출간하면서 이력 구글에 기록됩니다.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자신의 아이디를 통해서 자기 분야의 콘텐츠를 발행하면 그 분야의 입지를 미리 구축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 어떤 투자보다 시급한 투자입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쌓여야만 생기는 이력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시작할수록 권위성이 생기고 아싸 나 이건 잘했네 온라인상에서 지속적으로 노출되는데 유리한 표지선을 점하고 광고비를 아끼는 효과를 오래오래 누리게 됩니다. 룸팝의 루피드루 작가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3번 신뢰성! 이건 정말 중요한 거죠.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데. 그쵸 여러분. 사이트의 신뢰성은 발행한 콘텐츠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통해 공유되는지, 방문자가 해당 콘텐츠를 보고 얼마나 오래 머무는지 등 영향을 미칩니다. 앞서 권위성이 콘텐츠의 지속성을 강조했다면 신뢰성은 하나의 콘텐츠를 만드는데 얼마나 공을 들여야 하는지를 강조합니다. 콘텐츠 수준이 높을수록 그리고 방문자의 공감을 많이 일으킬수록 더 많이 공유되고 더 오래 콘텐츠를 소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구글의 이 세 가지 가이드라인은 쏟아지는 온라인 콘텐츠 중에서 시간을 투자해서 전문성을 확보하는 개인과 기업에게 더 많은 노출과 수익 창출의 기회를 줬고, 그렇지 않은 곳은 노출의 불리함이 생길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AI 발전 속도가 빨라질수록 시간을 들이며 본질에 충실한 콘텐츠를 만드는 곳에 더 많은 기회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광고비를 쓰고도 효과를 보지 못해 힘들다는 기업의 미팅을 할 때마다 저는 이런 본질적인 부분을 항상 강조합니다. 맞는 말인 것 같아요. AI 여유를 선물하는 콘텐츠 마케팅, 과다한 정보와 노출에 검증되지 않은 광고의 난립송에서 더 돋보이는 채널, 사이트, 쇼핑몰이 되는데 부합하는 내용이 콘텐츠 마케팅 전략에 포함이 됩니다. 콘텐츠 마케팅으로 체질 전환을 한 개인과 기업은 초반 적응을 위해 시행착오를 겪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전문성, 권위성, 신뢰성을 점점 더 확보하기 때문에 광고비를 지속해서 줄여가는 여유를 맞이합니다. 광고비를 줄이는 여유는 더 창의적인 콘텐츠를 만들 여유를 확보해줍니다. 광고비를 줄이는 여유는 더 창의적인 인재를 뽑을 수 있는 여유를 만듭니다. 사랑해. 나 사랑해. Miss you too. 콘텐츠 해커의 정리 꼭 들으세요, 여러분. 꼼수보다는 점수를 둔 기업이 더 오래 살아남는 구조는 AI가 발전할수록 더욱더 강화됩니다. 빠른 길이 아닌 바른 길을 선택하는 기업에게 더 많은 기회가 열릴 수밖에 없고, 콘텐츠 마케팅을 통해서 고객에게 높은 만족도를 주는 기업이 바로 그 혜택을 고스란히 얻게 됩니다. 지금부터 준비하세요. 지금부터 시작해도 절대 늦지 않습니다. 콘텐츠 해커. 작가님이 콘텐츠 해커라고 부르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더 소개할 게 있어요. 이건 진짜 중요해서 꼭 소개를 해야 돼요. 제가 이 챕터에서 진짜 감동을 엄청 받았거든요. 감동받고, 그리고 앞으로 룸팝잇을 어떻게 운영해야겠다라는 생각도 들었고,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게 한 챕터입니다. 바로 앞으로 게으르고 싶다면 절대 잊지 말아야 할 마인드셋.
게을러도 괜찮아요, 여러분. 우리는 꼭 항상 빨리 해야 돼. 게으르면 안 돼. 꼭 열심히 해야 돼. 열정적으로 살아야 돼. 이렇게 얘기할 때가 많잖아요. 근데 굳이 그렇게 살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 우리는 행복할 권리가 있고, 열심히 그냥 대충 살아도 될 권리가 있고,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책임지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228페이지로 갈게요. 거의 마지막인데요. 인생의 의미를 찾고 싶다면 이렇게 질문을 바꿔보세요. 드래곤 길들이기. 이거 제가 진짜 좋아하는 영화예요. 영화에 나오는 주인공 히컵은 바이킹 두목의 아들입니다. 바이킹의 주업은 드래곤을 죽이는 일입니다. 하지만 히컵은 그 방면으로 전혀 소질이 없다 보니 모든 바이킹이 히컵을 무시하고 아버지도 그런 아들을 한심하게 생각합니다. 히컵은 자책하는 나나를 보냅니다. 그러다 히컵은 가장 무섭다고 알려진 드래곤 한 마리를 우연히 생포합니다. 그리고 힘이 빠져있는 드래곤 앞에서 칼을 치켜듭니다. 이제 칼질 몇 번이면 히컵은 마을 전체의 영웅이 될 상황입니다. 그런데 히컵은 드래곤을 그대로 죽였을까요? 보신 분들은 아시죠? Not kill. It's not kill. 히컵은 드래곤을 살려줍니다. 경계를 놓지 않는 드래곤과 시간을 두며 가까워지고 결국에 자유자재로 드래곤을 조종하더니 악당을 물리치는 진짜 바이킹 두목이 됩니다. 아시죠, 여러분? 그리고 또 소개해야 될 챕터가 있어요. 진짜 좋은 얘기가 너무 많은데 이건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진짜 나를 만나고 싶으면 끊임없이 노크하세요. 이거 진짜 맞는 말이거든요, 여러분. 제가 왜 끊임없이 노크해야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243쪽으로 갑니다. 내 시선이 머무는 곳에 내 에너지도 따라 머뭅니다. 제도권에 적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시선은 주로 내부보다 외부로 향해 있습니다. 미디어, 언론, 가족, 동료의 의견에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서슴없이 맡깁니다. 내가 결정하는 삶이 아니라 외부의 결정권을 넘겨준 삶을 살면 놀랍게도 칭찬받을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잘 살고 있다는 착각을 하게 됩니다. 바닷물을 끊임없이 들이키면서 갈증이 날아간 줄로 착각합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주위의 칭찬과 인정이 끊기면 뜨거운 모래를 한 주먹 삼킨 듯한 갈증이 쳐 올라옵니다. 살다 보면 외부에만 시선이 머물 수는 없습니다. 단 1초라도 내부로 시선이 머물 때가 반드시 존재합니다. 그때 억지로 막고 있던 댐이 터지듯 괴로움이 태풍처럼 휘몰아치는 순간을 경험하게 됩니다. 가장 가까이 머물고 있는 내면을 가장 철저히 외면해서 오는 혼란이기에 더욱 뼈저리게 아픕니다. 왜 내가 나를 모르겠지? 이렇게 치열하게 살아왔는데 내 인생의 의미도 모르겠고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없고 뭘 좋아하고 싫어하는지도 모르다니. 반복해서 외부와 비교하는 행위 속에서 불안감을 느끼는 자신을 매일 만납니다. 자존감도 떨어집니다. 내부로 시선을 돌릴 때 느껴지는 불안이 싫어서 멍하게 TV를 보고 술을 마시고 잠을 자면서 피합니다. 책을 읽고 강의를 들어도 그 순간 잠깐 가벼워지는 것 같지만 준비 없이 내면을 만나는 시간이 1분만 지속돼도 한없이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참 이럴 때가 많죠, 여러분. 근데 저자께서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주셨어요. 명상을 하면서 과거의 감정으로부터 가벼워지는 것. 책을 읽고 사색을 하면서 비판적으로 보는 것. 운동을 하면서 몸을 관찰하는 것.
글을 쓰면서 내 생각을 객관적으로 들여다보는 것. 일기를 무의식적으로 쓰면서 나도 모르는 내 속 이야기를 엿보는 것. 낯선 사람으로부터 낯선 내 얘기를 듣는 것. 귀찮지만 나에게 하는 마지막 노크라고 생각하고 도전했대요. 제도권에 오래 적응해 오다가 뒤늦게 내 사업을 시작하는 분, 그리고 진정성 있는 콘텐츠를 생산해야 하는 분들에게 적극적으로 권장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그리고 254페이지. 혹시 책을 갖고 계신 분들은 페이지를 넘겨보시면서 읽으세요. A4H 하지 않으면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고 싶은 마음만으로 변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부투자와 관련된 책을 100권 읽어서 성공한 투자자가 될 수 있다면, 창업 강의를 많이 들어서 성공한 사업가가 된다는 보장이 있다면, 그렇다면 세상에 성공하지 않은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죠. 지금부터 실제로 변화를 만들기 위해 알고 있어야 할 4H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하나의 H라도 빠져있다면 독자님이 원하는 성과는 손에 잡히지 않는 신기루가 되어버립니다. 열심히 공부하는 것에 비해 성과가 나지 않고 어떤 노력을 해야 더 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4H를 하나씩 자신의 상황에 적응해보세요. 빠져있는 퍼즐 하나가 보일 테니까요. 첫 번째 H는 헤드입니다. 말 그대로 머리로 하는 공부입니다. 책을 읽고 강의를 듣는 행위는 전부 헤드라 보시면 됩니다. 이 H는 열심히 사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파트입니다. 다만 이 H가 전부 다 착각하는 게 문제입니다. 제가 그랬어요. 정말 열심히만 하면 다 성공할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되게 실망도 많이 하고 포기할까도 되게 많이 생각했었죠. 변화와 성장 과정을 위해서 당연히 공부를 해야 됩니다. 지금처럼 공부하기 편한 시대도 또 없을 거죠. 맞아요. 책은 얼마든지 쉽게 빌려볼 수 있고 전 세계의 훌륭한 강의를 유튜브로 볼 수 있습니다. 나에게 맞는 좋은 책과 강의를 선별하는 게 좀 더 신경을 쓰는 노력이 추가되면 됩니다. 아시겠죠? 유료 강의를 듣거나 주제와 관련 커뮤니티에서 후기를 보고 선택하면 영리하게 선별해서 들을 수 있고 시간도 아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H는 하트입니다. 학창시절에 저는 공부법 책을 쌓아두고 읽었습니다. 공부 스킬을 알려주는 게 대부분이었는데 제목은 생각이 안 나지만 남다른 책이었습니다. 공부의 동기를 찾아야 한다는 게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그 책에서는 공부를 지속해야만 하는 동기를 자주 생각해 보게 했고, 공부 시작 전과 그 동기를 매번 떠올린 뒤 공부를 시작하라고 했습니다. 잘 보이시나요, 여러분? Hello everyone! I love you too! 사랑해! 사랑해! 자, 여러분 중요한 내용이에요. 거의 다 끝났어요, 여러분. 자, 어떤 대학교를 목표로 하는지, 꿈은 무엇인지 떠올릴 때 일어나는 감정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기 위함입니다. 하트는 감정적인 포인트입니다. 헤드만 사용한 사람들은 감정 사용하는 법을 모릅니다. 감정은 몸을 통해서 느낍니다. 그래서 몸 컨디션이 좋지 않으면 자기 감정을 객관적으로 알아채기 힘듭니다. 몸의 감각을 외면하고 감정을 관찰하는 것은 잘못된 접근입니다. 일리노이 대학의 정신학자 아서 크레이머 박사는 몸을 움직이는 행위를 통해서 정신행동을 관장하는 전두엽의 크기가 커지고 감정 중추도 더 활성화된다는 것을 밝혀냈는데요.
몸을 움직이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들과 대화 나누는 것 역시 감정 중추를 불러일으키는 훌륭한 행위입니다. 나를 비춰주는 상대를 통해서 내 감정 신호를 더 잘 파악할 수 있습니다. 헤드만 전부라 생각하고 미친 듯이 공부만 했던 분들은 이 퍼즐을 맞췄을 때 색다른 자극을 느끼게 됩니다. 그동안 쌓기만 하고 연결하지 못한 것들이 한 축으로 꿰매어지기 시작합니다. 과거 경험과 그로부터 파생된 감정이 나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 객관적으로 보게 됩니다. 왜 내가 지금 이 일을 해야 하는지 의미를 찾게 만들어주는 파트가 하트이고, 헤드와 달리 혼자서 하기 참 어려운 파트죠. 감정과 몸의 중요성을 알고 교육을 하는 곳을 통해서 제대로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헤드는 핸드입니다. 기록하는 거예요. 몸을 움직이는 것에도 해당되지만 콘텐츠로 기록에 남기는 포인트의 핸드입니다. 제가 순간 랩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들은 참여자들이 대화하고 기록하는 행위가 많습니다. 질문에 답도 하고 새롭게 발견한 내용을 정리해서 쓰고 감정이 혼란으로 오는 것도 힘든 것도 다 기록합니다. 이렇게 기록하게 하는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먼저 기록하면서 감정을 좀 더 차분하게 바라보고 흘려보낼지 잡을지 결정할 수 있게 됩니다. 글로 적은 내용을 보면 감정을 좀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감정 통제가 안 되는데 이성적으로 감정을 삭히려고 하면 감정은 풍선껌처럼 터지고 더 달라붙습니다. 글로 적으면 훨씬 쉽게 그 감정을 들여다보고 흘려보내거나 건강하게 잡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피드백을 위해서입니다. 글로 적지 않으면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고민을 하는지 상대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조언을 듣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힘든 과정이더라도 왜 힘든지 원인을 알면 좀 더 견딜만해집니다. 차가운 겨울이 지나 당연히 봄이 오는 것을 알면 좀 더 즐길만해집니다. 그리고 이미 그런 과정을 여러 번 지나온 멘토나 스승에게 피드백 받기 위해서 계속 적어야 합니다. 세 번째,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콘텐츠를 쌓기 위함입니다. 직장 다니다가 갑자기 창업한다고 하면 주변에서 응원해주지 않을 겁니다. 맞아요, 여러분. 저 역시도 되게 걱정을 많이 했어요. 친구가 그런다고 하면은. 직장 잘 다니다가 갑자기 전업 투자자가 된다고 하면 이상한 사람한테 홀린 거 아니냐고 소리 듣기 쉽죠. 하지만 직장 다닐 때부터 관련된 공부를 시작하면서 블로그에 기록을 남겨놨었고 점점 업그레이드 시켜 왔었다면 적어도 그런 핀잔은 받지 않습니다. 맞아요. 지속적인 기록은 그 무엇보다 강력한 신뢰가 됩니다. 그 기록이 업그레이드 되고 있을 때는 무적의 신뢰감으로 작동합니다. 새로운 시작을 할 때는 주변의 작은 신뢰라도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작은 신뢰가 큰 신뢰를 만드는 동력이 되고 쌓여진 신뢰는 때를 만나 돈으로 빠르게 전환됩니다. 맞아요. 길게 보고 장기화 전략. 콘텐츠 해커의 정리! 공부하면서 지식을 쌓고 몸의 감각을 깨워 깊은 감정을 느끼고 기록하면서 콘텐츠를 쌓고 반복적으로 하는 작은 습관을 만드세요. 변화를 절실히 원했지만 변화하지 않았던 독자님이라면 분명히 4H 중 하나는 빠져있을 상황일 겁니다. 그러면 아무리 많은 시간을 들인다고 해도 원하는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한번 돌이켜보세요. 나는 분명 저 사람보다
분명 저 사람보다 훨씬 더 열심히 살고 더 스트레스 받고 더 공부 열심히 하는데 저 사람에게 생기는 변화가 왜 나에게 일어나지 않는 걸까? 바로 4H를 놓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H는 무엇이고 놓치고 있는 H는 무엇인지 한번 각자의 SNS에 기록해보고 주변의 피드백도 받아보세요. 변화에 필요한 중요한 힌트를 분명 얻게 되실 겁니다. 해외 팬분들 많으신데 제가 영어로 설명을 못해서 너무 죄송해요, 여러분. 게으르지만 콘텐츠로 돈은 잘 법니다. 제가 읽어드렸는데 어떠셨나요? 사실 마지막 챕터가 있어요. 이걸 꼭 읽어드리고 싶은데 나를 찾는 명상, 아주 쉽게 접근하기. 제가 포인트만 간략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260페이지입니다. 진짜 저는 나를 찾는 명상, 아주 쉽게 접근하기. 명상에도 순서가 필요합니다. 콘텐츠 해커의 정리를 말씀드릴게요.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사람은 항상 아이디어의 고갈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 명상에 도전하다가 오히려 더 상태가 안 좋아지는 안타까운 일이 생기는 것을 자주 봅니다. 저는 있는 그대로 관찰하고 봐주는 게 사랑이라고 믿습니다. 생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은 그 생각을 사랑하는 행위입니다. 사랑의 힘은 내게 필요한 생각은 머물게 하고 불필요한 생각은 그 자리를 뜨게 만듭니다. 사랑의 힘은 위대합니다. 창의적인 일을 하는 콘텐츠 제작자, 마케터, 사업가, 직장인분들, 부디 명상의 놀라운 세계를 경험하면서 더 건강하게 세상의 사랑을 전파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떠셨어요? 게으르지만 컨텐츠로 돈은 잘 법니다. 읽어드렸는데요. 여러분하고 함께 나눠서 너무 좋았어요. 비록 목은 좀 아팠지만 그래도 행복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라방 많이 할 테니까 많이 사랑해주시고 많이 들어와 주세요. 오늘 어떠셨어요, 라방? 어우, 땀나. 댓글을 좀 읽어볼까요? 이 책은 감정 파트가 너무 인상 깊어요. 맞아요, 진짜. 저도 그랬어요. 감정 파트가 제일 인상적이었어요. 또 해주세요? 좋았어요? 진짜요? 와, 고마워요. 지금 12시 21분인데 아직 안 주무시고 너무 재밌었어요? 다음에도 또 읽어줄게요. 감정 파트가 좋아요? 저도 그랬어요. I love you. 다음에는 스윗한 노래하는 라방을 한번 해볼까봐요. 아니면 여러분들에게 DM으로 신청 받을게요. 루나의 라방 신청. 어떤 콘텐츠로 라방 했으면 좋겠는지 저한테 DM 보내주시면 제가 거기에 다는 못할 수도 있지만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오늘도 같이 해줘서 너무 고마워요. 그럼 나 이제 잘게요. 안녕. 노래 언제 나오냐고요? 비밀. 이 책 꼭 사서 읽어보세요, 여러분. 아니면 진짜 제가 오늘 읽어드린 거 다시 한번 보세요. 들어보세요. 진짜 많이 도움되실 거예요. 그러면 루나 이제 잘게요. 안녕. 너무 늦게 들어오셨구나. 어떡해. 다음에 또 만나요. 빠빠. See you again. 신차오. Have a good sleep. 잘 자요. 바이바이.
안녕. 못 나가겠죠? 고마워요. 굿나잇.